대통령의 발표가 국민과 세계에 충격을 준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62년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핵전쟁 가능성을 암시하며 전 세계를 긴장시켰습니다. 또 1975년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며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정치적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극도의 혼란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표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국민 앞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이 담긴 이 연설은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대통령의 이 첫 문장은 국가적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자신이 내린 결정이 단순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위한 고심 끝의 선택임을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야당이 정부 관료에 대한 잦은 탄핵 소추를 통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반국가 행위라는 표현은 이러한 정치적 행위가 헌정 질서를 훼손한다고 간주한 것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은 야당이 예산 삭감을 통해 정부의 주요 기능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비판은 여야 간 예산안 논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갈등입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통령은 국방 예산 삭감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반국가적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의 행위와 정치적 혼란을 내란이라는 강력한 용어로 규정하며 이를 반국가 세력으로 연결짓습니다. 여기에는 법적 정의와 정치적 판단이 혼재된 상태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 발언은 주로 야당과 특정 세력을 비판하며 현재의 혼란을 그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비상계엄령이라는 강경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음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은 북한의 이념을 추종하거나 이에 동조한다고 간주되는 특정 정치적 집단이나 사회적 세력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이 발언에서 특정 단체나 개인을 직접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국가회복과 헌정 질서의 재건을 위한 도구로 규정하며 이를 신속히 해결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약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발표문 전반적인 흐름과 표현을 보면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형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은 주로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름이나 단체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를 영상에서 다룰 때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지적하며 국민들에게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비상계엄령이 발효된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기여를 다할 수 있을까요? 이 메시지는 국민과 국제사회 모두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종북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발표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들이 누구인지 어떤 행동을 통해 국가의 위협을 가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 비상계엄령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길이 남을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 속에 담긴 정치적 메시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대통령의 발표는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이 충격이 혼란으로 끝날지 아니면 변화의 계기가 될지는 이제 국민들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